모셔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광고 디자이너로 거의 18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18년을 했고, 그때 항상 일했던 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작업을. 그러면 저기 보시면 저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 있죠. 네, 점점점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제가 거북목이에요. 아직도 이 거북목을 못 고치고 있는데 저렇게 디자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일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우, 사진만 봐도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 너무 멋진 원빈, 네, TOP, 공유의 카누, 그리고 송중기의 맥심 커피, 뭐 다 아시죠? 네, 이런 제품의 디자인을 제가 했어요. 제품 디자인을 했고, 운이 좋게도 저렇게 멋진 배우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제가 만든 제품이 막 진열돼 있으니까 그 자부심도 있고 그렇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1년 차쯤 됐을 거예요. 저 때쯤 이제는 이제 나이도 계속 들어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정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나의 노후는 과연 누가 책임져 줄까? 회사가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회사에 있는 동안은 책임져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시기였었어요. 고민하면서 뭘 할까? 그럼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했던 게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회사를 하나 차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배들을 만나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디자인 시장도 축소되고 있고 점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사무실을 지금 시작해서 하긴 너무 어려운 시기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던 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새로운 일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왜냐면 저는 뭔가 일을 찾고 있었잖아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 근데 그때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너무 생소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뭔데? 정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근데 전화로 여러분 꼬치꼬치 캐물면 그게 이해되겠어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암땡땡 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럼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친구 큰일 났다. 오히려 이 친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일을 할지. 그런데도 친구에게는 나는 디자인 사무실을 차릴 거야.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해.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친구와 전화를 이렇게 끊고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계속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었죠. 그렇게 가면서 시간이 흘러요. 저희 애는 아니고요.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빨래를 정리하고 우리 아이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누르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 아이가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을 눌렀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야. 몇 년 만에? 3년 만에. 아우 진짜 너무하죠. 근데 그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 전화가 바로 연결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연락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3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제가 이 연락을 받으면서 그래 잘 지내지?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대요. 그래? 이러면서 그때 제 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산화를 연결해 준 게 저희 딸일 수도 있어요. 이 전화를 눌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점심때 이 친구가 회사로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 친구에게 얼마를 벌고 돈을 잘 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게 뭔가 좀 자유로움이 보인다. 나는 항상 그렇게 갇혀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뭔데? 그러면 좀 알아볼게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산화를 알아보고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 되게 오래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아이에게 목욕을 시켜가며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 샤워젤로 막 거품 목욕도 시켜가며 이렇게 카스 이런 데다가 올리면서
아이에게 영양제 모델도 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봐요. 이렇게 했던 게 한 4년 정도 제가 부업을 했어요. 4년 정도 부업을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직장이 거의 뭐 야간 근무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못했던 저한테는 되게 큰 핑계가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은 정말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 월급을 한 달에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한 달을 삽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지. 왜요? 그 월급으로 인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지내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나지 않고 나에게 큰 돈을, 생활비를 주고 있는 건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그 일을, 이쪽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심을 해요. 이게 지금 카스에 제가 올려놓은 걸 캡처했어요. 2014년 4월 16일,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해요. 이때 내 인생의 일막을 마무리하는 자리, 긴 시간 동안 잘해온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제 2막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거예요. 1차, 2차, 한 3차까지 간 것 같아요. 너무 달렸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함께 일했던 팀인데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요. 정말 사장님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했고 사장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뭐 엄청난 돈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때 제가 일을 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누굴 위해서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의 일은 아니었어요. 사장님의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도와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1막을 마무리하고 2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의 여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월 26일 날 등록했고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디렉터라는 직급까지 갔어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딱 전업을 하면서부터 2014년 6월에 실버를 갑니다. 2개월 걸렸죠? 그리고 11월에 골드를 갔고요. 그 다음 15년 그 다음 해에 이그젝 골드를 갔고요. 11월에 루비를 갔고 바로 이어서 이그젝 루비를 갔고요. 그리고 18년도 또 에메랄드를 갔고요. 19년도 이그젝 에메랄드, 그 이어서 또 연결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이 여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을 쓰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지? 꽤나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남편과 제가 직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또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맡기고 꽤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저는. 그러고 이런저런 해보면 그렇게 큰 돈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쳇바퀴 돌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 무빙워크 아시죠? 정말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잖아요. 누군가는 저렇게 가는데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회사가 명동 근처였거든요. 여러분 명동 땅 비싼 거 아시죠? 옛날에 평당 1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비싸겠죠? 근데 여기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추 기억이 한 요 정도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제가 그때 이 건물주 사장님이 1층이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계시는데 그때 제가 올해 51입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이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어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일 안 해도 나오는 건물주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건물주 꿈 다 꾸셨죠? 대한민국 90%는 건물주를 꿈꾼다고 해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직장과 직업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의 직업은 광고 디자이너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의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직장이었어요. 제가 제 일을 했다면 직업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업의 조건은 뭐냐면 소득의 지속성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전망성과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직업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시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평생 직업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왜냐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봤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이 책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부자 아빠가 아이에게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돈을 안 줘요. 책을 보면서 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책의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사사분면을 얘기해요. 현금을 흐름 사사분면. 보통 이렇게 E분면과 S분면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E분면은 급여 생활자, 직장인이죠. S분면은 자영업자, 전문가, 변호사, 뭐 의사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E와 S는 시간을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S는 내가 직접 일을 하지만 내 시간은 온리 써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이 B분면과 I분면. 여러분 직장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직업인 사업가와 투자가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노동소득입니다.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일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계속 건물주의 소득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권리 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득이에요. 노동소득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빨간색. 근데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꺾여요. 제로로. 연금도 보시면 이렇게 돈을 주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로 바라보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권리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득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권리소득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워렌 버핏이 얘기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권리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시스템 뭘로 만들 거예요? 당장 지금 건물 사러 갈 거예요? 네, 건물 사도 돼요. 여기 건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사업가와 투자가 분면에 이 사업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가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 세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난 정말 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기업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좀 돈이 좀 있어. 그럼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거나 설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공짜로 빌려서 제가 그걸 활용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제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위기의 열쇠. 저는 위기,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 직장 다닐 때 제가 위기라고 얘기하면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의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봤을 땐 전 너무 위기였거든요.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 위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선 괜찮았죠. 그런데 그 위기 해결의 열쇠가 저는 이 제2의 직업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 다리로 자 이렇게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어머, 저 못 버티네요. 이렇게 지금 구두를 신어서. 자, 이렇게 얼마나 버틸까요? 불안불안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한쪽 발로 서서 삶을 산 거예요. 자, 한쪽 발로 서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할 때 어때요? 그러면 이걸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한 건 내가 소득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노동소득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쪽 발로 두 발로 서면 어때요? 편안하죠. 자, 이쪽 발은 여러분들이 제2의 직업, 여러분들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이 발이고요. 이 디딤돌을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 디딤돌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온전하게 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였어요. 여러분 혼자 살려면 이게 한 발로 서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이제 기대야 돼요. 기대야 되고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가면 절대 한 발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꿈이었던 명동에 건물을 사고 싶었잖아요. 명동은 아니어도 돼. 어떤 건물이어도 돼. 사고 싶었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온라인 건물주가 됐습니다. 20억 건물 정도의 건물을 지금 4채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시려고 하면 월 수익 그러면 연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3%에서 4%예요. 아주 많이 나오면 좋은 상권에서는 5%,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기본 한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억짜리 건물을 살래도 살 게 없어요. 꼬마 빌딩도 20억짜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 20억 정도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후하게 쳐서 월 수익 600에서 7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하고 나 지금 건물 사러 갈래. 자 건물 사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고 20억 건물을 사려고 하면 자 우리 한 50%는 대출을 받자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대출 받으면 10억이죠. 10억을 벌어야 돼요. 10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만 원씩 30년을 저금을 해야 10억이 생기더라고요. 언제? 30년 동안 언제? 그리고 270만 원 저축하실 수 있는 분 생활비 다 쓰고 없을걸요? 아니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그런 30년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1년만 정말로 이러한 열심히 일한다면 이 온라인 건물주 20억 건물에서 나오는 이 소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마진을 줄이고요. 싼 값으로 전달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유통이 변화되고 있죠. 자, 옛날에는 생산자가 돈을 벌어가요. 생산을 해서 그냥 팔면 다 팔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유통 구조를 줄여서 유통업자가 이제 만들어져요. 대형마트, 쿠팡, 요즘에 티몬 여러 가지 있죠. 자, 누가 돈 벌어요? 유통업자가 돈 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소비자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유통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맨 밑에 보시면 저렇게 회원이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먹고 쓰고 그걸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뭐예요? 돈을 쓰는 경제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돈 쓰는 거 좋아하시죠? 소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소비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프로슈머입니다. 자, 근데 돈만 막 써요? 그냥 돈만 계속 써. 그럼 안 돼요. 망해요. 자, 돈을 쓰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제품을 하나를 먹어봤어요. 너무 괜찮아요. 자, 이 제품을 가지고 제 동생에게 소개를 했더니 동생이 또 친구에게 소개를 하고 친구가 또 부모님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포인트가 이렇게 쌓였죠.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한 쭈루룩 그 소개하신 분들에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자, 요렇게 그 밑에서 올라온 포인트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요. 저는 지금까지 단단계 보상만 받았어요. 딱 한 번만. 근데 이거 뭐예요? 다단계로 많은 단계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단계를 싫어했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고요. 나만 소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누군가한테 계속 전달하는 활동을 하셨을 때 이런 수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과 네트워커의 차이를 한번 봤어요. 자, 직장인들을 보면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혼자 아무리 일을 해도 혼자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자, 한 명으로 시작하죠. 2명이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요. 자, 12월 달에 2048명이 됩니다.
내가 소비자를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같이 늘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일회성 수입이 아닌 다회성 수입을 주는 게 이 네트워커고요.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를 주는 겁니다. 뭐예요? 입소문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녔을 때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니까요. 4배, 5배가 훨씬 더 넘는 수입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유통, 그 유통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유통의 건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시대에 따라 돈 버는 직업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어요. 자, 1차, 2차, 3차는 다 알고 계시죠? 4차, 5차, 6차 산업에 지금 우리가 같이 있거든요. IT, 문화, 그리고 안티에이징. 자,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보시면 문화 쪽에 보시면 2조 6천억 원을 지금 시장이고요. 기술, IT 쪽은 3조. 자, 헬스 쪽 볼까요? 11조 9천억 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업 설명회에 오셨고 내가 또 다른 무언가의 직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할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헬스와 웰니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절대 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받았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친구를 만나서 야, 유산화 알아? 유산화 어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암땡땡 같은 거라는데 얘기했더니 야 하지마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누구한테 얘기한다? 절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갖고 계신 폴 제인 필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웰니스와 인터넷이 만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또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탁월한 제품인지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수익을 주는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어떤 보상을 주는지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 컨벤션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만나 뵀죠? 우리 마이런 웬츠 박사님 다들 살아 계시냐고 물어봐요. 네, 살아 계시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네, 우리 명예 회장님이시고요. 일반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닥터예요. 미생물학, 세포 면역학 박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고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깁니다. 우리 웬츠 박사님이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데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그 현미경의 세포를 보면서 본인이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 10대 아이들,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유산화는 미국 유타 솔렉시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뉴트리션을 100%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식 들으셨죠? 자, 인도가 포함이 되면서 지금 25개국에서 진출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시장에 여러분 14억이라고 합니다. 자, 14억의 인구가 이제 함께 한다면 정말 유산화가 훨씬 더 많이. 자,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인도에는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인도에 또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알아보세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알아보려면 뭘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냥 보통은 우리 회사 괜찮아라고만 얘기하지만 그걸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산화라는 회사는 정말 이 투명성, 부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회사를 찾습니다. 이쪽 기업에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회사가 누군가. 그게 유산화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또 연구를 했고요. 웬츠 박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자연의료시설인 병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힐링을 치유하고요. 진단, 식이 영양요법, 그리고 해독치료요법으로 암을 치유하는 병원이에요. 자연치유.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 KBS 9시 뉴스에서도 한번 반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유산화는 제품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제품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요. 이 의학, 임상학, 유기학, 약사, 우리 웬츠 박사님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 롭시노 박사가 대표로 해서 함께 이끌고 있는 150명의 과학 연구팀이 쉴 새 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을 믿고 맡기셔도 돼요. 자, 운동선수들은요, 비타민C 하나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먼저 유산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뭘 보증한대요? 도핑에 걸린다면 100만 달러를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제도까지 걸어놨습니다. 제가 컨벤션에서 들었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니 이렇게 막 급해졌어요. 유산화는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정책을 가져가는데 뭘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제품을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입니다. 뭐예요? 리듀스는 뭐냐면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보시면 용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자, 그런 용기로서도 많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썩는 플라스틱으로 지금 다 교체되고 있어요. 그 드시는 통이 플라스틱이 썩는,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 공헌을 하고 있죠. 유산화 파운데이션은 기부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그냥 음식을 전달하게 되면 일회성이잖아요. 이렇게 가든타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기부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계속해서 재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가든타워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부활동인데요. 지금까지 기부한 거를 7천만 달러 식사를 기부했대는데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여러분 달러 별로 안 와닿죠? 929억. 그리고 식량 지원은 2,200만 달러인데요. 292억이고요. 그리고 유산이 멀지를 아이들한테 54만 통, 54만 통인데요. 가격으로 계산하면 180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 이거 일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DSA라고 하는 직접 판매 협회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고요. 유산화는 특히 이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제품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유산화 제품은 비움, 채움,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비움은 요즘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워내고 고함량의 영양제로 채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강의에서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유산화의 영양제는 이렇게 각각 기관에 맞추어서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제품들이, 자, 영양제죠. 그런데 회원 직접 판매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1위 제품이 뭔가 봤더니 영양제인 거예요. 51%, 2위는 화장품, 그리고 3위는 생활용품. 적죠. 자, 이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쭉 나오는데 유산화는 지금 7등 여기 가고 있죠. 매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크게 잡아가는 게 뭐냐? 영양제예요. 영양제. 자, 21년도 보니까 지금 20년도에 75.6%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돼서 77% 올라갔죠. 자, 올해는 더 많아지겠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산화는 뉴트리션 전문 과학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영양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산화가 여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뭐에서 보여져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라일 맥윌리엄 박사님이 이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이런 책자가 나온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산화가 최고 등급 1등의 등급을 받고 있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보실 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컨벤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4년 연속 종합영양제가 이렇게 1등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도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코키논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셀라비브 세럼은 말레이시아에서 2등을 하고 있고요. 자, 칼슘은 홍콩에서 넘버1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헬스팩과 뉴트리밀이 계속해서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제품의 순도, 라벨에 있는 함량 모든 것들을 검사하는 독립기관, 이 기관에서도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PDR, CPS 약전이에요. 이 약전 안에도 유산화가 다 이렇게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었을까요? 여러분 매대에 한번 가보셨어요? 절대 제품을 드셔보지 않았던 분들이 그 전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하기를 바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갔습니다. 유산화는 이렇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30년 동안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 코리아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현재 7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우리가 한다면 더 높은 순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유산화가 7위죠. 7위인데 여기선 1등이네요. 자, 뭘 얘기하냐면 누적 성장률이 중요해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느냐. 유산화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180%.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수당 지급 인원이 중요한데 이런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13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2박 3일 동안 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럼 돈 버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에 컨벤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유산화가 매출을 일으킨 게 140억 달러래요. 그걸 제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18조 5,780억입니다. 그리고 그걸 커미션으로 수당으로 풀어준 게 얼마냐? 7조 9,620억.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커미션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상 플랜은 누구나 공정하고요. 마감이 없고요. 주별 후원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해서 A, B, C 쭉 소개를 해 나가면 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모든 포인트가 나를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좌우 실적을 보고요. 좌우 실적 중에 작은 실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월을 해줍니다. 그리고 깊이를 인정을 해줘요. 자, 여기 사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내려갔는데 여기 4단계에서 딱 끊어요. 그 밑에서도 계속 소득이 올라오고 매출이 올라오는데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거기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단계를 자르고 있는데 유산화는 단계 제한이 없다.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소실적에 20%를 주는데요. 타 회사는 3%, 6%, 9%, 10%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맨 꼭대기 여기는 타 회사인데요.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21%를 줍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이제 조금의 매출이 있어도 큰 매출이 있어도 똑같이 20%를 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공정하죠.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잔여 실적이 이월됩니다. 보통 이번 원래 뭘 마감을 하죠. 그 마감을 했는데 조금 남아있는 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 주로 그대로 2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재기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돈을 버는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가게가 하나가 있어도 되고요. 3개가 있어도 되고. 근데 3개는 2배 이상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작할 때는 약 55만 원 가량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하나가 열리고요. 한 110만 원 정도 제품을 쓰시면 3개 가게가 열립니다.
자, 저는 당연히 세계 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세계 가게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딱 2명만 찾아보세요. 저는 누구를 찾았냐면 제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 비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아토피에 대한 역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바로 얘기를 했더니 동생도 바로 함께 했어요. 함께 움직였고 그 동생이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한 라인이 형성됐고요. 또 한쪽에는 친구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또 제품을 먹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2번째 라인이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저렇게 2번째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 나한테 오는 수익이 최대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가게 3개로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가게를 추가로 또 줍니다. 근데 이 가게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가게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때도 또 제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랬더니 너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어?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하고 함께 또 이 일을 하게 되면서 3번째 라인이 형성이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와 2번째 라인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라인이 형성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8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추가 가게가 또 2개가 또 만들어지고요. 추가 가게를 밑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한 라인을 또 열심히 또 소개를 하면서 내려가요. 소비자도 구축하고 사업자도 구축하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4개의 라인을 만들었더니 9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저한테 들어왔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저렇게 6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요. 여러분 가게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밑으로 저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보너스 때문이에요. 보너스까지 합쳐지게 되면 저렇게 가게가 늘어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유통의 건물을 4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라인 건물주가 됐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유통의 인프라를 채웠더니 이런 건물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저는 이 건물을 저기 3개 더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건물을 만드실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가게 하나가 2 라인으로 해서 완성이 되면 골드입니다. 700만 원. 자, 3개가 완성되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1스타, 2스타, 3스타 계속 내려가요.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 가신다면 모든 게 가능한데요.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데 2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의 소비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먹고 알리면 여러분들 저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유산화의 직급 체계는 수입의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보통 유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0% 사재기가 나오거든요. 직급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직급도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아까 수입이 계속 늘어났던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자, 이런. 그리고 또 평생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천천히 먹어보고 천천히 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섭취해 보시고 전달해 보세요. 몇 명에게? 4명에게. 그 4명이 사업을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4명에게 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15%라고 하는 보너스를 줍니다. 제가 사장님을 소개해서 사장님이 4명의 사업자를 만드셨다면 우리 사장님이 받아가는 소득의 15%를 제가 받아요. 또 사장님이 소개하신 분들의 밑으로 계속. 자, 그러면 저는 이 사장님의 제가 15%의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사장님께 정말 열심히, 물론 다 열심히 도와주겠지만 더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모두 다 똑같이 자기의 매칭 관계된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 엄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소개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이분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해줘라. 스폰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 보너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으면 여러분 여행도 가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다닌 여행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여행지가 1+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벤션에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여행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모든 사진을 한번 다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으로 제가 대치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다이아몬드 트릿에 대한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여행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부모이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시죠? 저 자식이 있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하지만 재산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산화의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인컴을 그대로 상속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보통은 이걸 상속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비즈니스를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산화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이 제품을 25만 원, 45만 원 정도 먹는 조건으로서 이걸 모든 사업권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상속세, 증여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딸이거든요. 아까 그 5살짜리 화장 안 한 친구가.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근데 제가 광고 쪽 일을 해봤기 때문에 메이크업 쪽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다라는 걸 아는데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장품 세트를 다 가져와가지고 저 캐릭터를 저 친구에게 저렇게 화장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빨리 했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력이 있나?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낙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에 저렇게 분장도 하고 특수 분장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이쪽 예체능 쪽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3남 3녀로 6남매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노릇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 유산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딸이에요. 네. 그리고 유산화로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또 자식 노릇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 저는 지금 유산화를 3남매가 하고 있어요. 저, 여동생, 남동생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이아몬드, 여동생 다이아몬드, 남동생도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행이 정말 많이 보내주는데 1+1이잖아요. 아빠 모시고 가고 엄마 모시고 가고 너는 엄마 모시고 와, 너는 아빠 모시고 와, 막 이러면서 가족 여행이 된 게 너무 많고요. 뭐 호주, 크루즈, 뭐 두바이, 모든 여행지에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같이 마사지 받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이제 80이 다 돼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네일 아트 80에 네일 아트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해도 될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근데 손톱을 하시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눈썹 문신도 막 해드렸어요. 그렇게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 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의 저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참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여행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로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많은 것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유산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여러분들 부담감 지금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 부담감을 유산화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 그리고 이렇게 이그제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팀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저기 두바이에서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저렇게 점프하면서 사진 찍었던 건데 너무 멋지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직급이 지금 이게 17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직급에 다 올라가셨죠. 다이아몬드도 많고요. 에메랄드, 루비, 골드.
우리 컨벤션 정말 멋지게 치렀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치러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혜택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12년 전 유산화를 시작했을 땐 정말 힘들었던 황무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유산화가 그 많은 읽어내 놓으신 많은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유산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벤션도 열렸던 거죠.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우리 웬츠 박사님을 그때 이렇게 직접 뵀던 자리예요. 식사 자리인데 저 옆에 있는 게 저희가 남편이네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죠. 네. 근데 이렇게 웬츠 박사님과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것도 또 누렸네요. 그래서 웬츠 박사님을 또 이번에 쉐어 더 비전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빈 공간이 있었죠. 네,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 비전을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쉐어 더 비전에 참가했던 우리 유니스타즈 팀들입니다. 다 느끼셨죠? 이게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그룹 유니스타즈. 유니스타즈 그룹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이번에 행사 때 정말 너무 많이 느꼈고요. 막 진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게 뭔지를 느꼈어요. 자, 여러분, 유니스타즈가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시스템을 빌려서 활용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빌려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빌리는 걸까요? 이 유니스타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받지 않잖아요. 자, 그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자랑스러운 유니스타즈예요. 여러분들은 운이 정말 좋으신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하고 있는 이 유니스타즈 그룹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행운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펼쳐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팀 이제 애프터를 하려고 한 곳에 이렇게 장소를 잡았는데요. 제가 여기 뒤에 숫자가 1이에요. 야구복에 제가 1번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겠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저희 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작았던 혼자였던 힘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좌충우돌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이렇게 혼자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넘버 1이고요. 저희가 이제 골드 이상의 리더님들이 계속해서 탄생될 때마다 이 야구복에 번호가 새겨져요. 지금 야구복에 지금 55번, 56번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뿌듯하고요. 정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빛나는 성장의 주역 여러분들이시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이 유산화 또 유니스타즈 이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년 여행지예요. 내년 여행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과 손잡고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곳 도전 지금 12월까지 열심히 달리시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건 회사가 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한다? 말만 하면 됩니다. 전달만 하면 온라인 건물주가 됩니다. 핸드폰 하나로 가능하고요. 유맵이 있기 때문에 이젠 지역을 상관없이 너무너무 멀리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이 유맵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니스타즈 유맵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5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10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3년을 고민하고 유산화를 선택하고도 4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만 저의 선택은 올바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지금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암을 선고받고 1년에 정도만 살 수 있는 그 딱 시기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사로 가서 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했거든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시한부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주는 일을 하실 건지 나의 일을 하실 건지 분명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못 봤어요. 이 유산화를 얘기했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의심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컨벤션에서도 이렇게 정말 확연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유산화의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비전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쪽 발 두 번째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 유산화로 여러분들이 디딤돌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유산화의 이 멋진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최고의 기회 유산화를 오늘부터 여러분들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